자, 벡터의 곱셈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벡터의 곱셈이 세 가지. 하나 배웠어. 우리가 뭘 배웠냐면 실수배를 배웠어. 그래서 실수배를 배웠고 그 다음 곱셈이 내적입니다. 내적 있으면 또 뭐 있겠어? 외적이 있습니다. 외적은 우리 과정에서는 안 배울 것이고 혹시 뭐 학교가 아주 심하게 공부를 시킨다 그러면 외적을 공부를 시킬 거야. 외적이 좀 쓸모가 많거든 실은. 근데 복잡해 조금. 쓸모가 많은데 복잡해. 꽤 어려운 연산들 생각들을 외적으로 많이 풀 수 있다. 외적은 너희들이 따로 언젠가 뭐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내적의 뜻이 뭐냐면 사실 조금 사고 자체가 물리적인 사고입니다. 물리적 사고야. 뭐냐면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인데 잘 요런 거야. 요만큼의 힘이 있고요. 얘가 물체가 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 놈이 이렇게 끌고 있고 얘가 끌고 있는 놈을 얘가 좀 도와주고 있는 생각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끌고 있어. 물체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물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끌고 있어. 네. 힘이 도움이 돼 안 돼? 안 돼. 되겠지. 도움은 돼. 네. 얼마만큼 도움이 될 거냐면 요 벡터에서 수선을 내린 것만큼 수선을 내린 것만큼 얘가 이만큼이 요 벡터만큼 도와줬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힘적인 개념을 이 내적의 뜻은 요 벡터와 요 벡터를 곱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식을 어떻게 적을 거냐면 A 점 B로 적을 겁니다. 마치 뭐처럼 보여? 곱하기처럼 보이지? 곱하기처럼 보이는데 벡터에서는 이걸 내적이라 부릅니다. 곱하기라 있지 않고 내적입니다. 그러면 얘가 요만큼이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 어떻게 계산할 거다? 얘가 세타라도 오면 요 크기는 요거의 코사인만큼의 크기가 되겠지. 네. 그러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이 지금 A이고 요 놈이 지금 요 놈이 A이고 요 놈이 B라고 놓으면 우리는 A 코사인 세타만큼이 지금 요 길이가 되겠죠.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곱한 개념이 되고 우리는 두 개의 크기에다가 이루는 각을 곱했다고 판단할 겁니다. 이되니? 요게 내적이야. 이 식은 너희들이 공부하다 보면 잘 안 까먹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요 그림적 상황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벡터와 요 벡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쪽 벡터가 다른 벡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적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 두 개 내적을 구하라 하면 여가 수직이면 어차피 요놈이 세타니까 A에다가 B 크기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 똑같은 말이 되겠지 지금. 요 상황이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내적은 그림적 상황을 첫 번째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림적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됐어요? 근데 벡터를 내적하면 크기, 상수 뭐가 나오냐면 스칼라가 나옵니다. 값이 나와. 벡터를 내적하면 값이 나옵니다. 벡터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 스칼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약간 특수한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얘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벡터가 형성이 되면 이 힘만큼 그대로 전달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각하고 요 각은 몇 도로 보는 거야? 0으로 보겠지. 코사인 0이 얼마야? 1이니까. 됐니?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요렇게 될 수도 있겠지. 요렇게 될 수도 있겠지. 요렇게 되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가지고 크기 마이너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라, 내가 물체를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점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요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가 추가가 될 것이고 플러스가 곱해질 거고,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가 곱해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벡터가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 내적이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세타가 얼마일 때? 0일 때는 내적이 그대로 곱하기가 될 것이고, 뭐가 두 번째로 세타가 180도가 되면 내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의 크기 곱이 될 것이고, 됐습니까? 세 번째로 세타가 9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 물체를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난 이렇게 도와줬어. 이렇게 도와준 거는 0. 코사인 녹립돼서 요놈은 내적이 얼마냐? 0이 된다. 아주 꽤 중요한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는 평행 조건이야. 평행 조건. 두 개가 평행이 되면 내적을 시키면 실수 곱이 되거나 마이너스 곱이 된다. 세 번째는 수직 조건. 아직 수직 조건이 안 나왔지? 지금까지 수직 조건이 안 나왔잖아요. 자, 벡터의 수직 조건 아주 중요한 사실. 플러스 이렇게 될 것이고, 세타의 각이 0부터 90도까지 나오면 내적의 값은 계산을 하면 양수가 나올 것이고, 세타의 값이 90도부터 180도까지 나온다 하면 내적 값이 음수가 나올 건데, 얘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근거는 수선을 그어보면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그림적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벡터적으로 내적이 크다 작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OA, OB를 해보시오. OA, OB 어디 있다 어떤 선에 수선을 그을 거냐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쉬운 선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돼요. OA 내적 OB 뭐 한다? 수선 벡터 요렇게 되겠네. 그러지? 길이가 1이 돼서 우리는 내적하라 가면 뭐 이렇게 계산되겠죠. 바로 2 곱하기 1 코사인 세타를 한 겁니다. 그림적 상황으로. 다음 AB, AF 수선 어떠고? 연장선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겠지. 이렇게 되겠지. 보이니? 뭐 얼마야? 2하고 이러면 반대로 간 1에서 마이너스 2. 지금 뭐 수선을 그어가지고 문제를 풀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여긴 틀이 있으니까 문제가 쉽게 끝나겠지. 틀이 있으니까 쉽게 끝나겠지. 틀이 없는 문제를 가볼까요?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C 0,2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2인 원이 있습니다. 4,0이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3,0인 점 A는 4,0, B는 마이너스 3,0과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AB 내적 AP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겠지. 그러지? AB AP AB AP AP가 움직여. 그럼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서 뭘 그릴 거야? 여기에서 수선을 그어 가지고 우리는 요만큼을 AB에서 곱하겠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돌리다 보면 요놈의 가장 최대가 되는 것과 최소가 되는 순간은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 최대가 되는 순간은 뭐 이 정도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럼 어따? 이러한 선에서 뭘 그어가지고 수선을 그어가지고 점에서 수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역으로 어디에서? AB에서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P를 AB로 정사형 시켰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지. 정사형 시킬 생각 수선을 그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수선 이때가 최대가 되고 이때가 최소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코사인 계산을 한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벡터의 내적 문제의 도형 위에서 해석입니다.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지금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는 움직이지. 이건 쉬워. 하나가 고정이니까 고정 위로 수선을 그어버리면 되잖아. 그러겠지? 근데는 이제 두 개가 움직여. 두 개가 움직이면 이제 어지러울 거 아니야. 내가 수선 긋고 싶은데 얘가 막 움직여버려. 수선을 긋고 싶은데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 뭔지 알겠니?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다른 방법에 대한 내적을 생각을 해냅니다. 이제. 그래서 벡터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길이를 구하고 코사인 값 구하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성분으로의 내적은 A 벡터가 지금 A1, A2야. B 벡터가 지금 B1, B2야. 그러면 얘를 내적하라 가면 A1, B1 더하기 A2, B2야. 어?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된대요. 증명은 해봐야 됩니다. 오늘은 증명은 안 할 거야. 그냥 내적 구하라면 성분이 돼 있으면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된대. 요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 됐니? 그럼 그림은 나온 것은 수선을 그어가지고 길이 곱하기 길이를 할 것이고, 성분 나온 것은 두 개를 그냥 뭐 x좌표 곱해가지고 y좌표 곱해갖고 더하면 그냥 내적이 된대요. 이 증명은 코사인 법칙으로 증명을 따로 할 겁니다. 자, 이용하면 될 거야. 됐어요? 그냥 일단은 사용만 하자 이거야. 됐어? 자, 내적의 성질은 어떻게 되냐면, 내적의 성질은 A 내적 B하고 B 내적 A는 어떻게 써? 같겠지. 어차피 두 개하고 이루는 각이니까. A랑 B랑 이루는 각, B랑 A랑 이루는 각. 관계 없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적이 분배가 됩니다. 내적이 분배가 돼서 A, B 플러스 A 내적 C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더.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 내적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하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곱하면 되겠지. 내적 시키면 되겠지. 곱하기 아닙니다. 내적입니다. 내적이야. 이렇게 하겠지. 됐지? 분배 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A 내적 A가 나오겠지. A 내적 A는 어떻게 돼? 두 개 똑같은 값이니까 그냥 코사인 1이 돼서 그냥 크기 제곱 되겠죠. A 내적 A는 A 크기의 제곱 2배 A 내적 B 플러스 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내적은 스칼라 값입니다. 됐어요?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내적을 요 식이 지금 내적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요 식을 정리를 하면 이루는 각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크기로 내적값을 나눠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이제는 이루는 각 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생겼네요. 예전에 뭐가 있었어? 이루는 각 정사형이 있었나요? 정사형 그 다음에 각을 구했잖아. 실제로 도형적으로 직선과 꼬인치의 각을 구했고 평면하고 직선과 각을 구하기 위해서 삼수선을 그어갖고 각을 구했던지 아니면 정사형 시켜서 이루는 각을 구했었단 말이야. 이제는 벡터로도 이제 각을 구할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벡터 계산은 뭐 크기 알고 두 개의 벡터의 크기 알고 내적 구할 줄 알면 그냥 코사인 값이 그냥 바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됐니?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요거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위에 내적을 성분 나왔다 하면 내적이 뭐였어? A1, B1 더하기 A2, B2가 됐다 이거지. 이제는 두 개가 성분화 돼 있으면 두 개 이루는 각은 이제 껌이다 이 말이 되겠죠. 크기로 성분으로 성분을 이용해서 내적을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구할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죠. 됐죠? 자, 벡터의 평행과 수직입니다. 벡터가 평행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야. 벡터가 평행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루는 각이 0도 180도. 그러면 내적을 시키면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많이 사용되는 식은 아니고 우리가 평행이 되면 내적 값이 편하게 계산이 된다 이런 정도를 판단하면 되겠고 이러한 형태가 나왔다는 것은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다 이 말이야. 알겠지? 우린 평행 조건은 앞서 했던 내용을 주로 많이 이용할 겁니다. 실수배 제일 많이 되는 게 실수배 일직선 위에 놓여 있다. 근데 요 두 번째 조건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야. 두 개가 벡터가 수직이 되면 내적이 0이 된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야. 벡터를 계산해야 되는데 수직이 되는 놈은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0이 되니까 0이 돼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뭔 이해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벡터를 분할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간단한 예시야. 간단한 예시. 이렇게 예시를 들었고요. 뭐 공식도 증명할 겸 요놈이 A예요. A1, A2. 요놈이 B예요. B1, B2. 됐니?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게 A 내적 B는 계산을 해놨네. 계산을 해놨어. 뭐였어? A1, B1 더하기 B1, B1, A1, B1, A2, B2. 됐니? 얘를 분할을 할 거야. A1 더하기 A2로 분할을 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A1 벡터, A2 벡터.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뭐 다른 표현도 있어. A1, E1도 있었잖아 아까. 요놈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B1, B2 이렇게 쪼갤 수 있겠지. B1, B2 이렇게 쪼갤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형태고. 하나만 적고 여기다가 뭐 A1은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A1, E1 이렇게 적을 수 있어. A1 벡터라는 것은 A1가 평행이면 단위 벡터인 E1의 A1배 하면 되겠지. 됐니? 얘를 뭐 할 거야? 분배를 할 거야. 분배를 할 거야. 분배를 할 건데 얘네들이 다 뭐밖에 없어? 수평 수직밖에 없지. 수평 수직밖에 없어. 근데 뭔 안 할 거야? 수직은 안 할 거야. A1, B1은 얘는 수평이야. 평행이야. 할 거고. A1, B2는 수직이야. 안 할 거야. A2, B1은 수직이야. 안 할 거야. A2, B2는 평행이야. 할 거야. 그래서 남는 것이 A1, B1, A2, B2 요것만 남을 것이고 얘가 알고 있는 사실은 A1, E1, A2, E2 이래 되게 B1, E1 이거죠. E1은 단위 벡터의 X축 단위 벡터의 E1의 크기는 그래서 얘놈은 A1, B1의 두 개의 내적 1, 1 각은 0도 1 그래서 똑같이 계산하면 A2, B2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적을 할 때 우리가 분할을 통해서 내적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내적은 어떨 때 보통 많이 또 쓰냐면 두 개의 벡터가 둘 다 움직이는 벡터를 내적을 시켜라 하면 우리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분할을 통해서 계산하기 편한 놈들로 만들어내고 나머지 놈을 계산할 수 있게끔 표현할 거라고. 뭔 이해되니? 이거 A씨가 있을란지 모르겠어. 뭐 A씨는 없습니다. 몇 개만 풀어볼게요. 자, 내적의 뜻은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실상 문제 풀다 보면 내적의 뜻 요것이 제일 많이 사용될 거고 그놈에다가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한다는 것은 두 개의 벡터를 곱할 건데 그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세타를 곱한 다음에 곱할 거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그림으로 판단하는 것은 방향이 같은 방향이냐 방향이 다른 방향에 따라서 부호 변화가 있을 것이고 성분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X성분 곱하고 Y성분 곱했다. 이 말이지. 수평성분 곱하고 수직성분 곱해가지고 내적을 구할 수 있겠다. 이거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내적과 요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가 이제 도형으로 계속 등장을 할 것이고 지금 요 앞에서는 이제 내용의 내적 계산을 좀 해라라는 내용이 나올 것이고 뒤로 가면 이 벡터를 이용해서 평행 조건, 수직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뒤에 직선 가면은 뒤에 직선이 나와. 이제 직선에서는 수평, 수직 조건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계산들을 하라 이거지. 뭘 이용해서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내적 놔두고 평행 뭐야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하나 해볼까요? A,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코사인 세타는 크기 곱해가지고 내적
내적 1, 2, 3, 1 루트 2분의 뭐야 루트 2분의 y구나. 루트 2분의 계산 안 되거네. 아니다. 먼저 앞서갔네. 크기 루트 2분의 1 이래도 된다 이거지?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어? 두 개의 벡터가 나오면 두 개의 성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 뒤진다. 크기 내적 연습해야겠지. 식 적어보고 외워서 연습해야 돼. 알겠지? 됐어요? 이게 뜻만 이해하면 우리는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두 벡터 A하고 B가 A 크기 나왔고 B 크기 나왔고 A, B 차의 크기가 나왔어요. 자, 크기가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리가 나왔다는 소리야. 길이가 나왔다는 소리지. 됐니? 얘하고 얘의 길이는 얼마야?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지. 그럼 A 빼기 B라는 것은 A는 여기에 있고 B는 여기에 있다는 소리고 요놈의 벡터 거리가 1이 되는 놈은 이 뭐야? 여기 있네. 아니 벡터 A의 크기가 1이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이겠지. 얘가 1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네. 그렇지? 여기에 종점 A가 있고 여기 종점 B가 있어. A 빼기 B, BA가 되겠지. 요놈의 크기가 1이 된 놈은 딱 요거밖에 없다고 현재.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1이니? 그러면은 내적은 얼마가 돼? 이거 곱하기 이것이 되니까 2가 되겠고 코사인 세타는 현재 1이 되네. 문제가 좀 잘못 나온 거야 따지고 보면. 예? 됐어? 그림으로 판단이 된 거야. 근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루트 7 나왔어. 못 구하겠지. 루트 7 어딘지 모르겠지. 이해됩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볼 거야. 됐니? 자, 얘가 나오면 우리는 이러한 식이, 이런 기본식이고 이러한 식이 나오면 우리는 얘를 뭐 해볼 수 있다? 얘를 제곱해 볼 수 있다. 뭐 해볼 수 있다? 얘를 제곱해 볼 수 있다. 정확하게는 내적시켜 볼 수 있다 이거야. 제곱이 내적시킨 겁니다. 크기니까 크기 제곱하면 크기가 되는 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럼 얘를 전개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배 a 내적 b 플러스 b제곱은 1이고 이거 제곱하면 a제곱 b제곱 2배 a 내적 b 요것만 우리는 아 내적이구나 일반적인 곱하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만 하면 되겠지. 그럼 현재 얘가 1이고 얘가 2이고 얘가 1이고 뭐 4가 돼서 5가 돼서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서 a 내적 b는 얼마가 됐다? 2가 됐는데 요놈은 a 크기 b 크기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됐다? 1이 됐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그냥 해석됐던 겁니다. 계산 해석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적값을 구하고 내적값 구하고 나서 코사인 세타 값 구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거야.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어려운 문제는 다른 문제야. 도형적 해석입니다. 내적을 가지고 뭐 너무 쉬운 거니까 평행 아까 했고 이거는 요것도 내적했다는 것은 뭐 요 계산하라는 소리고 요렇게 이렇게 이루는 각이 나왔고 요걸 구하시오. 오케이 해봅시다. 요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2a 제곱 가운데 2ab 3ab 마이너스 플러스 a 내적 b 플러스 마이너스 6b 제곱 a는 2, 2, 4, 8 a 내적 b 빼기 b 3, 9에 54 됐습니까? 아 이루는 각도 바로 갔었어야 되는데 요 식이 지금 a, b 코사인 세타인데 a는 2이고 b는 3이고 코사인은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해서 11, 54 마이너스 43 이렇게 나오네요. 뭐 어려운 계산법 아니지? 할 수 있겠죠?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시오. 그러면 두 벡터를 구하면 되겠지. A 빼기 B 성분 나왔지. A 빼기 B 쉬워. A 빼기 B는 A 빼기 B, B는 쉽다고 했잖아. 벡터 A, B가 어려워. A 빼기 B는 쉬워. A, B가 힘들어. A, B는 거꾸로 가야 돼. 이해되니? 벡터 A에서 벡터 B를 뺐다는 건 쉽다고 해. 벡터 A에서 빼면 요놈에서 요놈 뺀 거야. 그러면 요놈은 뭐야? 빼면 마이너스 1. A에서 C를 뺐어. A에서 C를 빼서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이루는 각의 크기는 크기 분의 내적이라고요. 크기 내적 요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 각 구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니까 뭐 135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내적의 크기는 180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0도부터 180도까지만 있어요. 어차피 수선을 내릴 거니까 180도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A, B가 서로 수직이야. 수직 조건 서로 수직. A 내적 B를 뭐가 된다? 0이 된다. B, C는 평행 조건은 많이 구할 수 있지. 평행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수배도 있고 내적으로 가도 되고 많습니다. 그래서 A, B가 식이 하나 나왔고 지금 A, B니까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네. 하나 더 써야겠네. 4x-8 플러스 2y. 2y는 0이라는 조건 나왔고 B, C는 B하고 C는 뭔 조건? 평행 조건. 여러 가지 식이 있지. 우리는 뭘 쓸 거야? 4분의 4-y는 2분의 3. 식 이해되니? B, C가 지금 평행 조건. 성분 나왔을 때는 뭐 다른 식 어떤 걸 써도 관계는 없어요. 닮음적 요소를 썼다 이거지. 맞잖아. 이게 기울기잖아. 기울기. 원점에서의 기울기 똑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자, 벡터 A가 1, 2의 수직이고 크기가 5인 벡터. 자, 벡터를 너희들이 뭔 생각으로 가냐면 벡터는 정사형 수직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A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1,2가 돼서 A 벡터가 나왔습니다. 이 A 벡터랑 수직이다. 그럼 뭐 된다? 수직이 됐다 이거지. 수직이 됐어요. 많아요. 아직 어딘지 몰라. 그런데 어떻다고? 크기가 5인 벡터라 했으니까 크기가 얼마? 크기가 5라고 했으니까 사이즈가 5인 원을 그리면 되겠네요. 어떤 말인지 알겠니? 첫 번째 1, 2하고 1, 2라는 벡터랑 수직이 되는 벡터를 구할 것이고 됐어요? 크기가 루트 5인 것은 시점에서 거리가 루트 5인 놈을 찾아라 이 말이지. 자, 크기가 나왔다는 것은 거리가 나왔다는 소리야. 그 거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원으로 표현됩니다. 그 중에 어디를 말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는 현재 요점하고 요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점은 마이너스 2,1이고요. 요점은 2,-1임을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해석하고 푸는 게 좋습니다. 도형적으로. 얘를 그냥 고지고대로 식으로 풀 수는 있어. 식으로 풀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풀라고. 됐습니까? 내가 B벡터를 써볼게요. B벡터를 x, y로 넣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첫 번째 조건이 수직 조건이야. 수직이니까 내적을 시키면 0이 될 거야. 내적시키면 1x 플러스 2y는 0 이래 될 거야. 두 번째 조건은 크기가 루트 5야. 다시 말해서 크기.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야. 이렇게 풀 수 있어. 이렇게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위치적 판단이 되거나 됐는데 계산하기 힘든 것은 그렇게 풀겠지만 위치적 판단이 됐으니까 당연히 그림으로 푸는 것이 그냥 바로 끝나잖아.
그래서 실상 이런 것들은 연산적인 것밖에 안 남는다고 해. 내적을 그림적 상황에 대한 벡터를 그림적 상황, 내적을 그림적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 말이야. 됐니? 참 쉽게 어렵게 보이는데 뭐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A라는 벡터가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있어요. FT라는 새로운 T에 관한 식을 만들었고요. 두 개의 벡터를 점 찍었어. 내적시켰어. 점 시켜서 내적시키면 요게 뭐야? 스칼라 값이 됩니다. 그러면 T에 관한 식이란 소리야. 나머지는 싹 벡터는 사라졌을 거라고 해. 벡터는 싹 사라지고 FT에 관한 식 T만 보면 되겠네. T. 다시 말해서 T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라고. T에 관한 2차식. 그렇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면 얘가 내적을 하다 보면 양수, 음수는 계산이 아직 몰라.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얘가 양수가 돼서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럼 정리를 하면 얘를 뭘로 정리해? T로 정리를 하면 T제곱도 일부러 적었어. A 내적 마이너스 B. 귀찮았긴 했는데 관계없어. 다음 A제곱 B제곱 뺐습니다. 다음 상수 A 내적 B 이래 되겠네요. 됐니? 그럼 여기서 A 내적 B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A1 B1 더하기 A2 B2 B2 마이너스 4 연산 바로 한 거야. A1 B1 A2 B2 마이너스 4 그 자리에 마이너스 4만 집어넣으면 4t의 제곱 플러스 A 크기 루트 2 크기 루트 10 제곱에서 제곱 빼서 마이너스 8t 플러스 4 마이너스 4 뭐 어려운 건 아니네. 그러겠지? 내적 너무 쉬웠는데. 책에서는 봐봐 요 공간이 아마 나왔을 수도 있어. 자 위치 벡터 저번 시간에 했었고 성분 이번에 했고 크기 길이 했고요. 그 다음에 공간 벡터가 있네. 요것만 잠깐 언급하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성분을 어떻게만 쓸 거냐면 성분을 자 기본 단위 벡터가 1, E1, E2, E3가 있고 A1, A2, A3를 쓰겠다.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크기는 어떻게 구할 거야? 루트 제곱으로 구할 것이고 같다는 표현을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지? 그래서 크기까지 나왔고 내적을 안 했네. 내적. 자 공간도형의 내적이 지금 자 수선을 공간도형은 수선 그리기가 쉽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러면 우리는 공간도형의 내적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간도형 내적은 A, B 내적은 느낌이 좀 있죠? A1, B1, A2, B2, A3, B3입니다. 됐습니까? 다 뭘로 바꾸면 돼? 수평 수직으로 바꾸면 되겠지? 성분 3개로 바꾸면 되겠잖아. 우리는 축을 보면 이 3개가 다 수직 관계야. 수직 관계니까 요놈과 요놈도 0, 요놈과 요놈도 0이야. 그러겠지? 그러면 X, 첫 번째 X 성분만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G 성분 곱한다는 식이 아까 평면에서 내가 증명했던 거와 비슷하게 떨어질 겁니다. 이해되니? 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루는 각 고산했고 사는 거 있을 있고 이겠네. 공간 벡터의 내적 하면은 내적이 이렇게 나왔네. 크기 내적 코사인 세타 됐죠? 수평 수직일 조건 수직 0 수평 하면 이렇게 되고 뭐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 중에 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첫 번째 식 있죠? 아주 중요하다 했습니다. 내가 말했어요. 그 식에 대한 이론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적을 하나만 해볼까요? 좀 다르긴 한데 요 문제가 안 나오고 도형 문제가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자, 4,8입니다. 직사각형 둘레 내부에 움직이는 점 P점이 있어요. 내부에 움직입니다. PA 더하기 PB, PA 더하기 PB, PC 더하기 PD가 내적이 0이에요. 내적이 0이야. 그러면 PA 더하기 PB는 요 선이네. 2배네. PA 더하기 PB는 중선 2배라고. 그래서 PC 더하기 PD는 중선 2배네. 여기까지 되니? 중선 2배는 내적 0이니까 내적 0이단 말은 뭔 말이라고? 수직이다고. 요놈의 2배 된 것은 수직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그건 관계가 없어. 그냥 요 직선하고 지금 요 선하고 요 선이 뭐가 된다? 수직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지. 자, 수직 뭐가 떠올라? 수직 뭐가 떠올라? 원이 떠올라야지. 원. 수직 뭐가 떠올라? 원이 떠올라야지. 한 점은 고정이니까 이 점이 고정, 이 점이 고정이잖아요. 그럼 P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우리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2배가 수직이 되니까 내적이 0이 되겠다. P가 나타난 도형의 길이. P 그린 거네. 응? 내적에 대한 요 식에 대한 뜻을 그대로 이용한 거고 우리가 이 덧셈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습니다. 됐습니까? 얘를 푸는 방법은 요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 다른 방법도 있겠지.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를 성분화 시킬 수가 있어. 그럼 P라는 점을 몰아놓고 P라는 점을 X, Y라 놓고 A, B, C, D를 다 성분화 시켜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됐습니까?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적으면 X 마이너스 뭐 X 마이너스 뭐 X 마이너스 뭐 Y 마이너스 뭐 X 마이너스 뭐 Y 마이너스 뭐 내적 시켰어.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뭐가 되더? 0이 됐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식 정리를 하다 보면 무슨 도형이 나오겠다 이 말이겠지. x제곱이니까 당연히 y제곱이니까 1이 나왔겠네. 느낌상 이런 방법도 있다 이 말이고. 알겠니?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수평 수직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성분을 쪼갤 수가 있어.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요놈의 지금 2배, 얘가 요놈의 2배, 이게 2배에서 얘를 4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폼이 그대로 나올 것이고 요거 더하기 요거에서 요거 더하기 요거를 내적시킬 거야. 그럼 뭐 할 거야? 수평 수직은 수직 조건은 안 할 거야. 얘하고 얘는 안 할 거야. 얘하고 얘도 안 할 거야. 누구랑 누구는 할 거야? 얘랑 하고 얘랑을 곱했더니 같았다 이런 뜻이 나왔네. P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지금 이거 거리 곱하기 이걸 거리잖아. 요 거리 곱하기 요 거리가 이거 거리 곱하기 이 거리가 나와야 됐네. 생각이 쉽지는 않네.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가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생각이 쉽지가 않아.
알아낼 수가 없어. 알아낼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느낌이 원에서 이런 느낌이 나온 거 이거 봐 이것이 이거 봐 이거다 이런 느낌은 남아 있는데 모르잖아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두 가지 방법을 설명만 해준 거라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설명했는데 분할로는 요걸이 안 나왔어. 에? 자, 그래서 뭐에서 문제를 풀 수 있냐면 도형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 좌표를 성분을 놔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을 열어놓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예? 뭔만 이해됩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오늘 했던 내용 요 내용이 이렇게 참 중요하다겠지? 중요하다겠어? 예? 여기다가 자 우리가 두 개의 벡터를 더한다는 생각이 잘 들어요. 두 개의 벡터를 더할 거야. 근데 이 두 개의 벡터 중에 하나의 벡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 벡터가 지금 OP 벡터잖아. 요게 지금 뭐야? P의 종점이 여기에 놓여 있는 거라고. P의 자치가 이해되니? 그럼 여기에다가 요 그림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복사가 안 됐어. 자,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가 지금 색칠된 게 OP 벡터야. 여기에다가 내가 OT 벡터를 더하겠다 이 말이야. OP가 지금 뭐냐고? 요 삼각형이 여기 있는 OP라고 해. 여기다가 OT를 더하겠다 이 말이야. OT를 여기다 내가 나타내 볼게요. 그냥 OT를 임의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게 OT 벡터야. 그러면 OP 벡터 더하기 OT 벡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P란 점은 이렇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지? 이 많은 점에서 OT를 더하라는 말은 이 많은 점에서 OT를 하라는 소리가 되겠지. 됐니? OT 더하기 OP라는 소리는 OP에서 요놈을 더하라 이 말이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얘를 더하란 말은 얘 벡터가 OT라 얘를 더하는 소리는 OT에서 T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이해되냐 지금? OT 더하기 요 OP가 T에서 다시 시작해서 요렇게 가면 우리가 원하는 벡터가 나왔다 이 말이 되겠어요. 요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T가 움직입니다. T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움직이면 요 도형이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면 되겠죠. 자, 우리는 도형이고 도형은 아니야 사실. 점들이야. 점들로 만들어진 도형이고 얘가 하나의 벡터이면 이 벡터에다가 도형을 움직이면 우리는 벡터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놈이 OQ이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답은 OQ가 이러한 벡터가 됐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두 개의 벡터를 더할 때 하나의 벡터와 두 개의 벡터가 하나의 벡터가 도형이면 벡터에다가 도형을 연결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벡터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거의 수능에서 준킬러 문제로 계속 나왔습니다. 29번 문제로 계속 나왔던 문제야.
이해를 해야 돼. 좀 어렵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자, 속죄는